일단 이 얘기는 잠시 뒤에 바로 만나보기로 하고요.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다시 수사해온 경찰이 오늘 이재명 대표에게 제3자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된다는 보완 수사 결과를 검찰에 통보했습니다. 성남 시민과 축구팬 그리고 국민 여러분, 시민 프로축구단 성남FC의 구단주 이재명 성남시장입니다. 정치에서 독립된 경영, 공정하고 투명한 선수 선발과 운영, 민주적 리더십이 가져온 소중한 성과이며 성남FC는 시민구단의 새 전형으로 한국 축구에 새바람을 일으킬 것입니다. 사골 울고 먹는 거죠. 근데 저도 적당히 울고 먹어야 되는데 제가 후원을 받은 것도 아니고 성남FC가 광고 수주를 한 것인데 세상에 내가 받은 것도 아니고 국민의힘 고발해놓고 3년 동안 조사해서 탈탈 털었는데 아무것도 안 나와서 무혐의 났습니다. 또 다시 시작해가지고 4탕, 5탕 하는 중인데 검찰이 다시 수사를 했는데 7개월 만에 뒤바뀌었어요. 결과가. 이현정 의원님, 네. 뭐가 바뀐 겁니까? 결국 이 사건은 굉장히 우여곡절을 겪은 사건입니다. 바른미래당이 이제 이 성남FC 관련돼서 경찰에 고발을 했고 경찰이 오랫동안 수사를 하다가 결국 이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이제 이 수사가 이 수사가 내려졌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전혀 다른 결과를 내온 것인데 이 성남FC를 일화해서 성남FC를 성남시가 인수를 하면서 당시 성남시에 있는 여러 기업들로부터 한 160억 정도의 기부금을 받습니다. 특히 그중에서 두산건설로부터 한 55억 정도의 기부금을 받는데 실제로 두산이 가지고 있었던 원래 이 병원 용지가 있어요. 한 10년 전에 구입한 겁니다. 한 70억 정도에 구입을 했는데 여기에 예. 형질 변경을 해줍니다. 그래서 실제 이 두산건설에 4억을 짓도록 해줍니다. 이게 사실은 당시에 매입가가 70억인데 지금 현재 시가가 한 1조 원 정도 된다고 그래요. 자, 그런 상황에서 바로 성남FC에 기부금을 준 상황인데 예전 경찰 수사에서는 혐의가 없다고 됐는데 예. 다시 보완수를 할 때 두산건설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성남시와 두산건설이 오고 간 문건이 압수가 됐습니다. 그 문건에 보면 예전 수사에서는 못 발견했었던. 그렇습니다. 그 문건에 보면 실제로 이 성남FC를 지원하는 조건으로 형질 변경 등등에 대한 여러 가지 정황들이 담겨 있는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경찰 수사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서영주 대변인, 네.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경찰 관계자에게 따르면 이번 다시 수사하면서 두산건설 수사에서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했기 때문에 이게 표적 수사가 아니다. 그러니까 뭔가 보완 수사를 해보니 문제점이 있다. 이것도 정치 수사, 표적 수사라고 민주당은 일단 판단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 뭐 경찰들이 뭐 그런 뭐 정황들이 나타났으면 잘하고 있겠죠.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지만 좀 예. 궁금한 것들은 왜 모든 경찰력과 검찰력이 이재명 대표라는 표적이라고 표적 수사는 아니지만 이재명 대표를 어떻게든지 뭔가를 엮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 같아요. 느낌상. 그렇지 않습니까? 성남FC에 대해서 뭔가가 있었으면 성남FC가 어떤 경우를 있어서 이 160억이라는 후원금을 받았는지 예. 이걸 다시 증명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재명 대표를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생각하는 거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 경찰국 설치도 법률을 조금 위반해서 시행령으로 경찰국을 하고 검찰도 한동훈 장관이 와서 여러 가지를 해서 자기 사람으로 심고 그리고 나서 일반적인 수사가 갑자기 뒤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은 뇌물수수 혐의로 검을 송치한다. 검찰을 송치했다는 자체는 뇌물수수 혐의가 누구겠어요? 성남FC 구단주입니까? 아니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당시 성남시장이었으니까 그거를 타겟을 해서 가기 때문에 민주당은 이 자체를 꼭 표적 수사는 아니더라도 뭔가 좀 미심쩍다. 왜 이재명 대표만 바라보냐? 경찰과 검찰이 이제는 좀 민생을 바라보지 이재명 대표밖에 없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아쉬움이 있다. 하지만 검찰과 경찰이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그래서 않겠죠. 예. 정당한 절차의 법적 테두리 내에서 저는 공정한 수사를 할 거라고 믿기 때문에 예. 표적 수사라고 보지는 않지만 만에 하나 알겠습니다. 조금이라도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예. 민주당은 야당 탄압으로 주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다시 수사해 보니까 결과가 바뀌었어요. 이재명 대표 이제 무혐의가 아닙니다. 근데 그 김재현 의원님, 오늘 또 알려진 얘기가 뭐 이재명 대표의 복심 중에 복심으로 알려진 정진상 부실장이 대표 정무소송실장 거의 내정 얘기가 있는데
뭐 이걸 두고도 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꼭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이제 뭔가 대표로서의 장악 혹은 본인의 복심들을 하면서 뭔가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민주당이 흘러가는 거 아니냐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뭐 당연히 이재명을 위한 당이 돼버렸죠. 그리고 사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지난 대선 때 이 성남 FC 문제, 백현동 개발 문제, 대장동 사건 문제, 또 변호사비 대납 사건 이게 전부 대선의 주된 쟁점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당시에 경찰에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으니까 저희들 굉장히 수사를 요구했지만 수사가 잘 안 됐단 말입니다. 예. 그리고 나서 압수수색에서 새로운 증거가 드러난 것이고 이번에도 지금 그 정진상 저분도 사실 대선 과정에도 대장동 사건과 관련된 각종 문서에 보면 약간 이상하게도 정책실장이 결잔 대목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저분이 사실은 성남시장 비서실장 또는 정책실장 뭐 이런 역할을 하고 지금까지 오면서 당에 와서 정무조정실장까지 하면서 사실은 뭐 이재명의 오른팔이 이제 당까지 장악한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리고 사건에도 워낙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분도 많이 또 뭐 거론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 교수님 그 부분이에요. 지금 검찰의 수사선상에는 과거 올랐었고 뭐 앞으로 보안 수사한다면 정진상 부실장 이름이 언급이 되면 이게 또 하나의 이재명 대표 리스크는 되지 않을지 뭐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럴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죠. 근데 아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에는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오랫동안 함께했던 분이고 본인의 어떤 생각이나 어떤 정책적인 대안들에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 본인과 함께 일하는데 가장 편한 사람을 선택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대표가 여러 자리를 임명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한 자리를 지금 정진상 뭐 그럴 수는 실장한테 준 있죠. 거죠. 뭐 예, 그래서 철학을 잘 알고. 그렇죠.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내가 뭐 어떤 느낌을 갖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잘 아는 사람을 함께 일하게 되면 일이 훨씬 수월하게 진행되지 않겠어요? 그런 알겠습니다. 차원에서 임명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 관련된 소식까지 정치권 이슈 여기서 정리를 하겠습니다.